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님, 을사년 설날 새해에도 대표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스패너님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수복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 방송 25년 1월 29일 방송 무서운 세상 무서운 사람들. 오늘 또 벌써 1월 달에만 비행기 사고 2번이잖아요. 정말 어제 밤에 속보가 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 하나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버렸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그만 사진은 이재명 씨하고 김경수 씨가 서로 악수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말 새해에는 이 무서운 사람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제 주변에 무서운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통령 방송의 주제로 요즘 자꾸 제 댓글에도 엄청 많이 달리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걸 갖다가 이제 설 특집으로 한번 잘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원인이 뭐고 왜 배신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에. 자, 또 이제 그런 걸 준비하면서 정말 한동훈 대표는 신당 창당해서 자기 정치를 해야 된다, 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지금 12월 16일부터 창당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커뮤니티 가시면 한동훈 신당 포스터가 있고요. 맨 윗줄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그 밑에 한통령 로고 있고 그 밑에 더보기란에 첫째 줄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네 가지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입니다. 네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젯밤에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뭐 속보를 보니까 뭐 한국에 뭐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도로냐, 스키장이냐, 정말 그 밤사이에 또 뭐 폭설이 와서 굉장히 여러분들 정말 뭐 가능하시면 그냥 이럴 때 집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히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뭐 한 6개월, 1년, 한 번 넘어지면 한 6개월, 1년 가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 예.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좀 미끄럽고 특히 겨울에 안 좋을 때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다. 물론 저는 이제 여기 필리핀에서 이렇게 눈이 막 오는 거 보면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 좀 부럽긴 한데 또 실질적으로 또 사시는 분들은 또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그죠? 예, 그 미끄러져 사고 안 당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태양광 얘기인데요. SBS에서 이런 기사에서 쳐다보니까 태양광 결사 반대. 온 사방이 태양광 명품 마을이 발칵 뒤집었다. 산골 마을까지 중국에 문치돈이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태양광이 왜 생긴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원전을 포기했으면 그 막대한 전력을 갖다가 어디선가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으로 만든 게 태양광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해갖고 전력이 뭐 얼마나 공급이 됐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양광은요, 정말 그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한국처럼 그렇게 전력 소모가 많은 국가,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거는 뭡니까? IT가 발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IT라는 거, 뭐 반도체, 이런 쪽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양질의 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 요즘 뭐, 미래 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뭐 AI,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엄청난 수의 어떤 그 반도체 칩,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이게 AI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추세로 세상이 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원전을 갖다가 중단하고 태양광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이요, 여기 지금, 이 썸네일에 SBS가 보도를 한 대로 태양광은요, 다 중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태양광 뭐 패널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뭐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태양광 비즈니스는요, 중국하고 아주 긴밀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수사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 해갖고 얼마만큼 효과를, 이 태양광은 저 공해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널이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햇빛을 받아들여 갖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집전판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렇게 그 패널 태양광 패널 자체가 수명이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지나면 뜯고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뭐 수명이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평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폐기물이잖아요. 그 완전 공해 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태양광 해갖고 제 주변에 또 태양광 이거 문재인 시절에 태양광 해갖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태양광은 꼭 한번 수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예, 정말 문재인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사진을 갖다가 올린 대로 지금 이 에어 부산 이것도 저가 항공이죠. 1월 초에 우리가 그 무안공항 그 사건이 나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1월이에요. 1월 초에 있고 또 1월 말에 또 비행기 한 대가 176명이 탑승한 그 에어 부산 이것도 저가 항공이죠. 이륙 직전에 화재가 났다. 정말 정말 다행인 게 아직 이륙하기 직전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공에 이륙을 한 다음에 그냥 하늘 위에서 일이 났으면 그거 다 또 죽었겠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목숨을 잘 살려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제 막 불 끄는 뭐 불이 났대요. 그래갖고 뭐 전체적으로 다 비행기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뼈대만 남았다. 그 다음 사진. 그냥 뚜껑이 없죠. 지붕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냥 잔해만 남은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 사실 이런 화재가 1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나기 힘들거든요. 이런 뭐 무안공항 그런 거라든가 또 이런 화재라든가 국내에서 여태까지 정말 이런 거를 갖다 듣도 보지 못했는데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이런 화재들이 나고 참사가 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1년에 두 번은 한국을 한 3주 동안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이제 한국 가는 스케줄 뭐 비행기 표도 다 사놓고 다 했는데 야, 이거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이거 타고 가도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왜 하필 이렇게 한국 가기 전에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자주 나는지 완전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예. 어제 그 뭐 증인 목격자 말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기내 선반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났고 조금 뒤에 선반에선 불똥이 떨어졌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성기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 라고 묻는데 갑자기 연기가 없다. 이렇게 뭐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설에는 뭐 보조 배터리 화재 추정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추정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보조 배터리건 뭐건 간에 정말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런 사고가 나나요?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건가요? 야, 정말 아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막 원인을 밝혀보니까 뭐 보조 배터리다. 그럼 보조 배터리를 한 사람은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느 짐칸에서 그게 나오고 뭐 요새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게 추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 변상을 하죠? 비행기 탄거 이걸 다 어떻게 변상을 하죠? 야, 정말 그 보조 배터리도 함부로 놓고 다니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원래 그 짐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못 넣게 돼 있지 않나요? 거기 왜 이렇게 그 항공 맨 처음에 티켓팅 할 때 거기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이 안에 뭐 배터리 들었습니까? 뭐 들었습니까? 이거 항상 확인하지 않나요? 이게 짐 붙이는 거에? 그거는 뭐죠? 기내 안으로 이렇게 캐리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배터리들이? 근데 어떻게 짐 안에 배터리가 있어갖고 이게 화재가 났을까요? 누가 실수로 넣었을까요? 정말 세상이 그 사소한 거에서 이렇게 큰일로 번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하나 오늘은 그 무서운 사람들 시리즈인데요. 정말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참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왜 그 이재명하고 그 문영배가 뭐 호영호재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당사자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우리가 가까운 사이 아니다. 그냥, 뭐, 연수야, 뭐, 연손 연수 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독을 갖다가 TV조선에서 했는데, 친분을 부인하더니,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했다. 아주 친숙한 대화를 갖다가 했다. 그렇게, TV조선이 단독을 쳤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신문을 보나 어느 언론을 보나 뉴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TV조에서 단독을 쳤다 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단독 이렇게 해갖고 TV조선 쓰죠. 하지만 다른 언론은 뭐예요? 단독만 빼는 것뿐이지 다 받아쓰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똑같아진다. 어느 언론에서 단독을 하던 그냥 뭐 A 방송을 보나 B 방송을 보나 C 방송을 보나 신문 뭐 조중동을 보나 다 똑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나만 보시면 그냥 그날의 뉴스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TV조선에서 단독을 했지만 이제 채널에 의해서는 그래픽으로 딱 설명을 한 거죠. 자, 만화님께 안부를 묻는다. 이게 무슨 사이냐 도대체? 2011년 7월에 뭐 이렇게 주고받았답니다. 이재명이 아이고 문파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만화님께 안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연배로 보면 그 이재명이 아마 한두 살 어리고 문영배 씨가 한두 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붙이자면은 문영배 씨가 형님이 되는 거고 이재명 씨가 이제 아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화님 이렇게 좀 존칭어를 써갖고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가 당시에 진주 지원장을 했대요.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 유의해야. 뭐 이런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2011년도 9월에는 이재명 말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문영배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워낙 그 사이버 팀들이 강해갖고 뭐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또 여당 야당의 관계 있으면 서로 막 제보를 주고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부인하고 그래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까발려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갖다가 이재명하고 문영배의 뭐 사법연수 동기다. 뭐 허용하지 않은 사이다. 무슨 뭐 노동법 연구회인가 뭐 같이 또 활동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둘 사이의 문제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드디어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그 문영배 씨의 이게 좀 사상이 이거는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영배 자체에 대한 이제 검증으로 가버렸어요. 관계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네.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예를 갖다가 들자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2010년 9월에 이 문영배 씨가 또 SNS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예. 사실 뭐 저는 뭐 페이스북 뭐 그거 있지만 제가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메일 올리거나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만 그냥 올리고 그러는데 문영배 씨는 이제 저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북지를 갖다가 엄청 많이 한대. 예. 그런데 서치를 해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2010년 9월 SNS에 유엔군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6.25 때 얘기 아닙니까? 유엔군이 왔다는 거는? 아니, 유엔군이 뭐 때문에 왔겠어요? 아니, 전쟁이 나니까. 예? 그 김일성이 쳐들어오니까
그 유엔군이 결성이 돼 갖고 십몇 개국이 이렇게 결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수호를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와갖고 싸우다가 피 흘려 그렇게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그게 유엔군 아닙니까? 그 뭐 때문에 왔습니까? 지금 초딩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좌빨 중에 완전 극좌라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어중뛴 좌파가 아니라 완전 극좌다. 예? 근데 그동안 왜 우리가 몰랐었느냐? 이 사람이 집안 향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뭐 부산을 비롯해 갖고 경상도 지역, 그 지역을 갖다가 팽팽팽 도는 그 향판으로 뭐 25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한 번도 중앙에 가서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정치 성향을 드러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정치 성향의 아주 대형 사건을 맡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 색깔을 갖다가 확실히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예측했냐면 같이 이 사람하고 이 문영배 씨 옆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오랫동안 근무했던 다른 판사가 그렇게 중앙일보하고의 그 인터뷰,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인터뷰를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015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빙벨 TV로 봤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 다이빙벨 세월호 사건 당시에 실효성 논란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좀 그 관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관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잠깐 오만 사건에 다 자기의 코멘트를 다는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다가 수시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좀 관종에 속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도 그게 애매했는지 현재는 그걸 삭제했대요. 이 세월호 관련 그거는 자기 그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뭔가 찜찜하니까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세월호에 대해서 한 코멘트들이 이건 뭔가 좀 안 맞는다. 뭐가 좀 오바다. 아니면 뭐가 심했다. 이러니까 삭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괜히 삭제를 합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방송을 한 내용 중에 제가 삭제한 방송은 없습니다. 예, 그냥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뭐 평가하는 거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방송을 갖다 역사의 기록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다 해갖고 하는 방송입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또 안 맞을 수 있겠죠. 왜?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베스트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뭐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뭐 뚝 내리거나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뚝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얍삽한 사람은 아니다. 예.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지금 그 김경수 씨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수 씨가 며칠 전에도 나와갖고 이 드디어 이제 뭐 센 발언을 좀 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센 발언을 했어요. 내일 그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만난다네요. 예. 그럼 만나면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수라는 사람의 위치는 뭐냐? 그 친노의 좌장이고 유일한 적장자, 노무현의 유일한 적장자고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을 연결짓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남은 게 김경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경수가 제가 그 뭐야 국힘의 대선 시나리오 1, 2, 3 세 가지 대선 시나리오를 갖다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대선 시나리오 중에
이런 거잖아요. 국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왜? 후보 내봐야 이거 뭐 계엄의 당, 무슨 뭐 내란의 힘 이걸 갖다 찍을 리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힘 후보를 내지 않고 지난번처럼 윤통을 갖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검찰총장을 했던 그 윤통을 갖다가 픽업해 갖고 대선 후보로 세웠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 좌파 쪽에서 한 명을 픽업해 갖고 대선 후보로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니까 예, 원투 쓰리 중에 첫 번째. 그럼 데려온다 그러면 누굴 데려오겠느냐? 뭐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김경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김경수는 노무현 친노의 적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그 윤건희의 녹취록에 보면은 그 윤건희 스스로도 노무현을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윤통도 노무현을 너무 좋아해갖고 노무현에 완전히 빠져서 노무현의 연설을 갖다가 줄줄 외울 정도로 그래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친문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니 어차피 그 윤통이 그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하고 거기 그 윤건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망한다는 그 무정스님인가 완전히 절교를 해버렸다. 왜? 아니 문재인 망한다는 건 한 몸인 윤석열이 망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하고 그다음부터 만나질 않았다. 직접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내일 문재인을 만난다 하니까 이재명이 김경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치욕을 느끼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자, 노무현에 대한 모욕, 문재인에 대한 폄훼, 언행 등을 사과하시라. 일극체자는 아픈 이름을 버려야 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들이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의 주장은 뭡니까? 그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뭐 비명 행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가 아니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명계 있잖아요. 다 잘려나갔죠. 비명계 중에 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걸 견디다 못해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뭐 이낙연을 비롯해 갖고 이 나간 사람 뭐 누구지? 음, 그 김종인인가? 이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라. 치욕을 느꼈다.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라는 의미는 뭔가요? 미안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과요. 머리 숙이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머리 숙이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이재명이 뭐 그럴까요? 예. 뭐 김경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김경수도 뭐 이재명이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제가 사과해야죠. 머리 숙이고 손을 갖다가 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김경수가 자기가 이제는 나도 대권 후보 중에 하나다. 이걸 갖다가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줘야 비명계들이 김경수 쪽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결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문재인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 친문 세력이 이제는 뭐예요? 김경수로 결집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이제 그 염두에 두고 계산해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극체제라는 아픈 이름을 버려야 된다. 왜 너 혼자 아바이 수령이냐 이게 그러니까 일극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의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죠. 일극체제라는 건 지금의 확고한 시스템인데 민주당의 일극체제라는 걸 버려라. 그러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김병수가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알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참 언제는 다정하게 손잡고 악수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사진 보셨나요?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김경수가 나란히 셋이서 그렇게 뭐
어디 뭐 평산마을인가 어디 그 문재인을 방문하면서 나란히 손잡고 아주 친근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참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예. 자기 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이제는 딥다 까갖고 나도 대선 후보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치욕을 느끼며 당당한 분들에게 사과해라. 정말 무섭습니다, 정치인들. 예. 자, 김동연 지사도 뭐 한마디 했다고 그럽니다. 쟁취에 성급한 보인 점 사과해야 된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극체제니까 이 공포에 따라가고 바로 앞에서 잘못 말하면 즉각 사형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인 체제, 이 파라오 체제를 만들어 나갔고 그게 뭐냐?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왜 언론의 자유를 막느냐? 다양하게 이재명 싫다 그러면 싫다고 내가 건강한 당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김동연 경기지사다. 뭐 이 사람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대선 후보, 잠재적인 대선 후보 중에 하나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 참 무겁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참 이 무서운 세상, 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겁니다. 요즘 한참 핫한 전한길, 일타 강사죠. 뭐, 제자들을 갖다가 한 200만 명, 연봉을 갖다가 60억, 본인 스스로 다 밝힌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강의해갖고 60억을 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세금으로만 25억을 낸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과 또 사설 경호업체도 다 썼다. 이가 뭐냐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메일도 무서운 것이 오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협박이 왔다는 거예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너 뭐 밤길 조심해라. 뭐 너는 뭐 무사할 줄 아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와,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경찰한테도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자기가 이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뭐 1년에 뭐 60억씩 그렇게 버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설 경호업체도 고용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 박시현님, 김경수 석방시킬 때 누리 PD도 대일 사이로 데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까지 누리 PD 한바 하던데. 그렇게 얘기했군요. 초창기 때. 예. 그게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예, 김경수하고 윤석열 또 윤건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의주시할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전환길 씨를 위협하는 게 어느 쪽이겠어요? 극좌 아닐까요? 예, 극우가 위협하진 않겠죠, 그죠? 극우는 굉장히 신뢰하고 막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극좌가 위협하는 건데, 이 극좌는요, 여태까지 이런 위협을 해왔습니다. 예. 뭐 무슨 사람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는 뭐 해갖고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때려부시고, 그게 극좌들은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해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극우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전까지 극우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건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극우가 생겼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서부지법이 다 이렇게 때려부셨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좌파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커밍아웃 하기 힘듭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커밍아웃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영향력, 10대, 20대, 30대의 일타 강사로 소문이 나갔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60억씩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거리로 나가고, 요즘 여의도에서
계속 마이크 잡고 외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갖고 좌파를 계속 공격을 해대면 좌파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런 이메일도 보내고 겁박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만약에 좌파 애들이 마이크 잡고 뭐 우파를 갖다가 공격하고 뭐하고 이메일이 왔다는데 뭐 이메일 보내고 뭐 방일 조심해라 얘기하고 똑같이 행동으로 옮길 우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했다. 그 점을 갖다가 좌파 애들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극좌뿐만이 아니라 극우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파괴하는 것들이 극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극우도 사회의 시스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뭐 학원 강사해 갖고 돈을 벌만큼 벌었으니까 그럼 뭐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전환기를 갖다가 까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루머를 많이 퍼뜨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씨가 그걸 듣고서 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에 나가지 않을 거다. 내가 뭐 이익 얻고자 하는 게 없다. 오히려 난 지금 손해보고 나온 거다. 60억을 갖다가 손해볼 거 감수하고 네,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좌파 애들은 무슨 꼬리도 잡아가서 무슨 프레임을 만약에 한동훈한테 그 배신자 프레임을 건 것처럼 전환길한테도 저거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갖다가 계속 걸어갖고 그 가짜 뉴스를 확산하고 확산하는 그게 굉장히 큰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자. 정신 번쩍 차리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그룹은 이게 뭘까요? 예? 여기 보면은 그동안은 뭐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나왔어요. 당협위원장이 나와갖고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구주소 앞에서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주십시오. 뭐 이런 성명을 갖다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용산 참모들이 뭐 면회를 간다 합니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갖고 그다음에 그 전 지금 퇴임한 그런 뭐 비서실장들 뭐 국회의원들 그렇게 윤건이만 빼고 안 간다고 어제 제가 방송을 했죠. 안 갈 것 같다고. 도대체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의리 때문인가요? 그동안의 대통령과의 의리 때문에? 아니면 혹시 대통령이 살아도록을 기대하는 건가요? 다시 복직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그럼 뭔가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건가요? 예, 주니키님, 박상수 변호사도 그분들에게 이번에 살해 협박당, 그렇군요. 극우들에게 극좌가 아니고 이번에는, 음, 참 세상 참 무서워졌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하고 다르면 그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제거를 갖다가 해버리겠다. 참 무섭네요. 박상수 변호사도 제거해 버리겠다. 그럼 극으로부터 제어가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전향길 이분은 극좌로부터 또 제거가 당하고 그런 지금 형국이네요. 야, 정말 무섭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전향길 씨는 극우 쪽에서 많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전향길 씨가 뭐 특별히 부정선거나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전엔 용산에서 꽁짝꽁짝하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제는 또 윤통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서울구치소, 예,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간판? 서울구치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법과 질서의 확립. 네. 근데 참 제가 한번 방송을 했지만 그럼 뭐 구치소를 가거나 뭐 이렇게 뭐 감옥을 가서 교화돼서 나오는 사람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러나 고수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나? 범죄의 고수, 사기의 고수, 거기서 워낙 고수들이 또 막 가르쳐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영자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세대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장영자. 그 사람이 그 워커힐 제가 그 뭐야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그 근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어릴 때 자전거를 많이 탔잖아요.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 그 워커힐 뒷산 그 약수터 있는 곳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약수터까지 자전거를 끌고 그렇게 해갖고 물도 먹고 그러고 그 왔다 갔다 집에서 그 코스였는데 그때 거기 사였어요. 그분이 거기 사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천 몇백억인가요? 어, 그때 짜장면 값이 한 600원 할 때인데 짜장면이 한 600원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천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사기죄였고 자영자 씨가 그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자 씨가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고요. 물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올해 81래요. 81. 음, 나이가 꽤 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감옥에 갔어. 81인데 81 또 감옥에 갔다고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번에 왜 갔느냐? 뭐 무슨 납품을 갖다가 하는데 그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가 가짜 수표였다. 그래갖고 또 이번에 뭐 징역 1년인가 뭐 얼마 그래갖고 또 감옥에 81살의 나이에 또 감옥을 갔답니다. 아니 그분은 뭐 이번에 또 처음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친 다음에 또 몇 번 이렇게 수시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런데 역시 또 81살이 되는 나이 들어서도 또 감옥에 1년을 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교정이 되고 교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80명이 그 윤통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그래서 기념사진 찍은 거죠.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실 참모들, 그러니까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들 뭐 면회가 지금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이 지나면 면회를 가겠다. 그다음에 또 31일 날은 이제 날짜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31일 날 또 접견이 예정돼 있고 또 국힘의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면회가 예정이 돼 있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외롭진 않겠어요. 이렇게 뭐 보자는 사람 많고 찾아오겠다는 사람 많고 이런 거 보면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면회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왜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제가 컨설팅 할 때 사장님이 정말 공교롭게 그렇게 좀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오전에 만약에 면회를 하잖아요. 그럼 오후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간 사람들은 그냥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하지만 그 매일 이렇게 막 이게 순번 짜갖고 스케줄 짜갖고 막 이렇게 오면은 정말 뭐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의일인가요? 걔도 내가 모셨던 주군이다라는 의일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 회생에서 들어오면 가능성은 낮지만 다시 대통령으로 컴백하면 그때 한 자리?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정의 실현?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 이 공수처 이 나쁜 놈들, 이 서부지법 나쁜 놈들 이 갈등 불법으로다가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이렇게 처박다니 이 정의 실현이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사람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한동훈 대통령 아니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월에 정치를 재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냥 추측성 기사인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기자회견인지 뭔지 뒤에 이렇게 서울 뭐 마크도 딱 있고 서울특별시 마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말해서 개헌 못하게 했어야 한다라고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뭐 끝난 다음에 지금 뭐 봉창두 기차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한스럽습니다. 어쩝니다. 뭐 아니 그때는 왜 죽을까 봐 못 나타났나? 응? 총 맞을까 봐 못 나타났나? 한동훈이 자기가 너 가면 죽는다. 체포돼 갖고 죽는다라는 전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국회 가갖고 막지 않았습니까? 예, 그 18명 끌고 가갖고 막았는데 그때 오세훈은 뭐 하고 있었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말해서 개헌 못하게 했어야 된다. 그게 후회된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예, 바른공자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국힘 지지율 오르는 것이 비명계가 죄명이 내리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역선택해 주는 건 정말 저는 이것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야,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그거 보니까. 음, 국힘 지지율이, 아니, 극우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때 극우들만 표본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극하게 올렸느냐? 지금 바른목장님의 해석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 비명계가 오히려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역선택, 국힘을 선택해 주는 거다. 왜? 이재명을 갖다가 눌러 앉히기 위해서. 정말 바른공자님, 정말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역선택 이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뭘 당대표를 뽑거나 뭘 뽑는다 했을 경우에 그 일반 그 무슨 당원 몇 프로 그다음에 일반 뭐 여론조사 몇 프로 이렇게 할 때 일반 여론조사를 갖다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이 역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좌파 쪽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 전략적으로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막 밀어갖고 여론조사에서 당선되게 하는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역선택 조항을 갖다가 우리가 넣잖아요. 그 되게 뭐 넣는 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첫 질문이 뭐야? 뭐 당신은 뭐 보수당을 지지합니까? 뭐 진보당을 뭐 이렇게 물어봐 갖고 진보당 지지합니다. 그러면 일단 끊고 왜 그 우리 보수당 당대표 선거니까. 그리고 보수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질문 이번에 뭐 A, B, C 중에 뭐 어느 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 아닙니까? 근데 발언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끝까지 저울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기 대선을 할 경우에 나오면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서울시장 임기가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2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2년 후가 아니지.
지방선거는 내년이죠, 내년.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조기 대선을 지금 나온다 그러면 지방 그 서울 그 직을 사직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장직을 사직해야 후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재고 있는 거죠. 예? 내가 한번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나? 아니지. 다음번에 나가야 되나? 서울시장을 끝까지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심을. 하지만 운은 이제 띄우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뭐 불법 계엄을 막아낸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이거는 이제 계엄 선포할 때 막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말을 그냥 인용해서 갖고 온 겁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뭐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거하고 이제 연관해 갖고 제가 잠시 후에 5분 후에 그 한통영 방송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 특집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한동훈의 배신자 프레임의 그 핵심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찾았습니다. 예, 그 핵심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것. 아니 되게 배신자 할 때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뭐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배신자 프레임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검찰총장 때, 뭐 무슨, 지검장 시켜줘, 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된 다음에 법무장 시켜줘. 그 은혜를 갖다가 많이 출세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홀랑 배신할 수 있느냐. 요거 아닙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 중에.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찬성할 수 있느냐. 예? 이거 완전 배신 때린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언제부터 이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벌써 26분이네요. 시간은 참 빨리 간다. 예. 정말 요즘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예. 벌써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반이 지났어. 연휴에 반이 지났어요. 필리핀은 연휴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지금 연휴 주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휴에 지금 반이 지나갔어. 예. 이제 목, 금, 토, 일 4일이 있으면 이제 출근이에요. 아, 여러분 금요일 날 출근하시나요? 금요일 날 일하는 날입니까? 아닙니까? 예?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까지 쉬면은 완전 대박인데 금, 토, 일 또 쉬면은 일주일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출근합니까? 예. 휴일입니까? 아닙니까? 금요일 날이. 금요일 날은 일을 느낌에 관공서는 일할 것 같아. 관공서는. 뭐 개인 회사는 뭐 노는 김에 놀지 있겠지만 관공서는 일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자, 일단은 제가 빨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5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그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날에 선물로 필리핀으로 선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이 필리핀에서 받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경숙님, MJ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예, 슈퍼챗하고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경숙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다라 채널.
여러분께서 써주신 글을 내용을 또 함께 나누고 아, 지영윤님, 당군일에 몇 병력이나 나올까 말까니 난세의 영웅 이순 장군, 한동훈 차기 대통령 보유국. 예, 정말 저는 한동훈 대통령이 꼭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정말 한동훈 대통령의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예, 주니키님, 잠시 후 한동영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니킴님. 자,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 5분 있다가 한통영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